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정부가 급기야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급한 불을 끌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뱅크런에 이어서 이번에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회사까지 불길이 잠시도 가라앉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이런 가운데 4.85% 안전하게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은행이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4.2% 정기예금도 나왔는데 똑똑한 분들은 이거를 4.85% 정기예금으로 가입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을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축은행이나 신협 3.8%까지 금리가 빠졌는데요. 이거를 은행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이미 신뢰의 금이 갔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 지금 4.2%까지 정기예금이 등장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자를 4.85%까지 더 받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렇게 160만원 이자가 189만원까지 29만원 더 늘어났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무려 116만원을 정기예금 이자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최대한 200만원까지 1인당 이자를 더 챙겨갈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상품이 ISA 비과세 정기예금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만 아름아름 이 상품을 아셔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은 거진 없습니다. 은행 직원조차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200만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ISA 비과세 정기예금을 가입을 하시면은 은행 창구에서 1인당 200만원 이자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와 다름없죠. 이렇게 하면 지금같이 불안한 때에 내 정기예금 이자도 더 받고 나의 자산도 지킬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한 번 더 준비한 건데요. 과연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회사, 뱅크런 우려가 끝난 걸까요? 안녕한가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끝나야 끝난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안녕한가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뱅크런 진정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저도 가족이 새마을금고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말 3.59%의 연체율이 6월 말 기준으로 6%대로 고공행진을 보였는데 이는 시중은행 대비해서 6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서 개인자산 6천만 원을 예치하면서 이 뱅크런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될 일이 이제 생기고 있죠. 그게 바로 금리 경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자칫 여기에 혹해서 나의 자산을 또 안전하게 지키는데 조금 소홀해질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하반기에 예고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새마을금고 전체 위기로 번질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의 건설 부동산업의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에서 올해 56조 원으로 2배 껑충 뛴 상황입니다. 예금도 2배가 이렇게 뛰기가 어려운데 이 PF라고 하죠. 부동산 대출 잔액이 56조로 2배 뛰었다는 거는 여전히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는 9월 위기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대출 부실화가 나타나면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마을금고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저축은행의 수신 잔고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5조 원 이상 급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증권회사 PF 연체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금 고객 빼앗길 수는 없다. 조달금리 높아도 금리 올리는 이 금융권인데요. 어르신들이 자칫 잘못 판단을 하셔서 금리
1, 2%에 혹하셔가지고 많은 자산을 분산을 시키지 않고 예치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아직 사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넘는 예금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은행권 예금 금리가 이제 4%에 재진입하니까 저축은행도 5% 예금이 재등장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거구나 하고 다시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예금을 자금 조달처로 쓰는 2금융권 금융사들은 은행보다 최소 1%, 적게는 0.5%라도 금리를 더 줘야 예금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탈하는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축은행들은 통상 은행권 수신금리보다 1% 가량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예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권에서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축은행들도 덩달아 예금 금리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한마디로 이중 구조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은행 쪽에는 이제 오지 말라 그래도 자금이 오고 제2금융권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마저도 유치하려면 1% 더 무리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되죠. 내가 1% 더 받기 위해서 0.5% 더 받기 위해서 굳이 내 소중한 자산을 불안하게 맡기셔야 되느냐는 잘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영상 뒷부분에 200만 원까지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써보지 않으시고 내 소중한 자산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새마을금고 역시 지금 신뢰회복 작업과 함께 수신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자, 모 새마을금고는 지난 14일에 무려 연 7%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특판 상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자, 다음 달 초까지 연 5.5% 그 적금 금리를 주는 새마을금고도 등장했는데 자, 정기예금이 아니라 적금입니다. 적금은 뭐 6% 7% 해도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한몫에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7월 주요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 데는 4.5%를 주는 데도 있는데 그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 지금 신협도 10년 만에 예금 이탈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 예금이 은행에서는 지금 부활하고 있고 오히려 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에서는 예전보다는 그 체력이 많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중고에 이제 처해졌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축은행보다 높은 은행 예금 금리로 자금이 이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연말 기준으로 대비해서 7월에 120조의 수신 잔액이 115조까지 5조 원이 감소됐고 저축은행 금리가 3.5%까지 떨어진 저축은행이 있는 반면에 은행은 현재 4.2% 고금리 정기예금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PF 그 경기의 위험 회피 심리가 여전히 그런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그 일부 저축은행 그 새마을금고는 3.8% 금리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SBI 저축은행은 포함해서 웰컴저축은행이 연 4%, 페페저축은행이 연 3.5%로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4% 이하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한은이 이제 나섰는데요. 제2의 새마을금고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축은행 또 지금 증권사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은행권 그러니까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비은행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유동성 신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뜯어보면은 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라고 하죠.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비은행 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동성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사태가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태가 해결이 되었다면 이런 걸 발표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걸 잘 뜯어보면은 대출 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 실리콘밸리 은행 SV 그 뱅크런 사태가 났을 때 대규모 예금 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금 취급 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 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여기에는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렇게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에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서 이들 기관의 중앙회의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한 번 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한 이 자체를 지금 의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현재 한은법상 모든 대출 제도는 은행이 타깃이기 때문에 비은행에 대해서는 한은이 백스텝에서 중앙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제 취지를 이제 80조를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한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한은만의 조치로는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뱅크런 우려가 한은만의 조치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 말이고요. 정부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중이지만 아직 현재 5천만 원이죠. 예금자 보호가. 근데 이게 1억 원까지 지금 추진 말만 있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하신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전히 제2금융권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은행이 최고 4.2%까지 주는 정기예금이 등장했고 금리가 올라갈 추세인데요. 현재 이 4.2%를 4.85%까지 가입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1번에 보시면 지금 저축신협은행은 금리가 3.8%까지 그 이하로도 떨어진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하시면 이자가 세금 26만 원 제하고 144만 원 이게 받아가는데요. 자, 2번 보시면 오히려 은행에서는 16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자, 4.2% 이렇게 하면 세금을 29만 원 제해도 16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자,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이 160만 원 이자가 189만 원으로 무려 29만 원이 껑충 늘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16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내 돈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 이자까지 여타 제2금융권보다 더 받는다면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죠. 바로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이자 소득세가 제로입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 하나도 안 뗀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은행 창구 가서 ISA 비과세 정기예금 해주세요. 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요.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4%를 돌파해서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요거를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조심할 부분이 있죠.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이 말인데요. 자, 중권가에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무려 16% 육박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금감원이 부랴부랴 증권사들 충당금 더 쌓아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새마을금고 이어서 증권사도 부실 터지나 금감원에서 긴급 소집해서 지금 새마을금고 겨우 막았더니 이번엔 증권사까지,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증권사의 연체율 급등 모두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련자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9월에 또 어마어마한 대출금이 만기가 돌아오죠. 해결이 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국민은행을 예로 들어서 제1금융권에 안전하게 ISA 비과세 정기예금 하는 방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은행에 가시면 ISA 비과세 정기예금을 창구에서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자, 100%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 2, 3번 체크를 해놨는데 정조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정부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3년 만기를 채우면 200만 원까지 최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자, 어떤 분들은 이걸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1년 만기 재해치돼서 3년이 가는 거니까 3년을 못 채우고 1년 만에 내가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3일 전에만 얘기하시면 예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년 채우고 찾으셔도 정기예금 1년 이자 불이익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3년을 못 채울 경우에는 15.4% 예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만 있는 거,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정기예금 하시는 분들이 연장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ISA 비과세 정기예금에 1년 한도 2천만 원씩, 또 내년에 2천만 원, 후내년에 2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하시면 비과세로 200만 원까지 전액 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자를 받아가시기 때문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은행 창구 가셔서 ISA 비과세 정기예금 해주세요. 혹시 만에 하나 불안감을
자금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내 앞으로 4,500만원, 또 아내 앞으로 4,500만원, 자녀 앞으로 4,500만원 이렇게 가족을 활용하셔서 이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 비과세 정기예금을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잠잠해졌는데요. 증권사 부실 PF 지금 16%까지 치솟았고요. 9월 또 많은 대출금 만기가 돌아옵니다. 끝나야 끝난 겁니다. 꼭 요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